이번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책상 앞이나 모니터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완전히 다르죠. 네, 흙먼지가 막 날리고 거대한 엔진 소리가 심장을 울리는 현장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무언가를 완벽하게 익히고 마스터하는 과정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달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주제가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바로 로더 운전 기능사에 대한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흔히들 도로공사나 건설 현장을 지나치면서 보시잖아요. 그저 무거운 흙을 퍼나르는 단순한 기계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선입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깨질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의 면면도 꽤 다채롭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2025년 출제 기준이 100% 반영된 그 패스 로더 운전 기능사 교재의 핵심 내용들을 꼼꼼히 해체해 보았고요. 네네. 여기에 큐넷,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5년 최신 실기시험 공개 문제랑 도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훈련 현장의 뼈저린 조언이 담긴 영상 기록들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주 탄탄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육중한 중정비를 다루기 위해 대체 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과 숨막히도록 엄격한 규칙이 필요한지 그 이면의 원리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렇죠. 흔히 우리가 매일 운전하는 자동차 면허시험의 확장판 정도로 약간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중장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압도적인 힘이거든요. 힘, 파워죠. 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하면서 도출해낸 진짜 핵심 키워드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와 초정밀도에 가깝습니다. 초정밀도요? 네, 이 거대한 힘을 어떻게 바늘귀에 꿰듯이 섬세하게 다룰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좋아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매력적인 장비부터 머릿속에 좀 그려보죠. 바로 현대 HL974A라는 모델명의 로더입니다. 아, 엄청난 녀석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서는 거대한 타이어가 4개 달려 있고요. 그 앞에는 승용차 한 대 정도는 거뜬히 우겨 넣을 법한 육중한 강철 버켓, 그러니까 거대한 삽이 달려 있습니다. 네. 조종석이 있는 운전석에 오르려면 꽤 높은 계단을 타고 한참을 올라가야 하죠. 이 야수 같은 기계의 시동을 켰을 때 발끝부터 전해져 오는 엔진의 진동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 엄청난 크기랑 물리적인 위압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 거대한 쇳덩거리를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바로 완벽한 이론 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장이요? 실기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분석한 패스로더 운전기능사 2025년 개정판 교재를 보면 이른바 CBT라고 부르는 컴퓨터 기반의 이론시험 모의고자들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필기시험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운전대를 어떻게 돌리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기계의 내부 구조나 유체역학적인 작업 원리를 아주 깊숙하게 묻고 있습니다. 유체역학이요. 아니 흙을 푸는 작업에 그렇게 복잡한 지식이 필요한가요? 필수적입니다. 로더의 그 거대한 팔, 붐이라고 부르는 부위나 흙을 담는 버킷은 사람의 근력이나 단순한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강력한 압력을 이용하는 유압 시스템으로 작동하죠. 그러니까 엔진이 어떻게 동력을 발생시키고 그 동력이 어떤 펌프를 거쳐서 유압 실린더로 전달돼 버킷을 들어 올리는지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상황에 맞게 이 야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론을 모르는 조종자는 기계를 부리기는커녕 기계의 힘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조이스틱 몇 번 움직여보면 감이 오겠지 라고 생각했다가는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번 자료 중에서 큐넷의 2025년 제1회 기능사 시험 적용 공지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눈에 띕니다. 시험 방법이나 코스 자체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닌데 그 시험 문제 요구사항 및 유의사항 문구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중요하죠. 문구를 정비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보통 법이나 규정에서 문구를 가다듬었다는 건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평가 기준의 애매모호함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출제기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애매모호함을 없애겠다. 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나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장비의 결함보다는 이 정도면 대충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 혹은 규정을 작업자 마음대로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거든요. 맞아요. 사람의 실수가 크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수험자는 시험장 도면에 그려진 선 하나, 요구사항에 적힌 단어 하나의 숨은 의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계에 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이론 무장이랑 규정 숙지를 마쳤다면 드디어 진짜 야수의 등에 올라탈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도면 위에 그려진 실기 시험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박진감 넘치게 돌아갑니다. 네, 실전이죠, 이제. 여러분, 이 거대한 장비를 몰고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단 3분입니다. 3분. 네, 딱 3분 안에 컵라면 하나가 채 익기도 전에 이 수십 톤짜리 장비를 몰고 흙을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쏟아 부은 다음 다시 출발했던 제자리로 돌아와서 장비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점수 배점도 정확히 나뉘어 있죠. 흙을 파내는 성토 작업에 50점, 흙을 쏟아붓는 덤프 작업에 50점인데요. 네네, 이 3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평가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쪼개놓은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거대한 장비를 다루는 조종자가 1초가 다급한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얼마나 침착하게 모든 수치와 규정을 지켜내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고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가깝죠. 멘탈 테스트이기도 하네요. 그럼 이 3분의 코스를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초 단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출발선입니다. 호각 소리가 딱 울리면 감독관이 매회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때 버킷, 그러니까 그 거대한 삽을 지면에서 정확히 30cm에서 50cm 사이로 들어올린 후 수평을 유지한 채 출발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네. 눈대중으로 대충 드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 수치 안에 들어와야 해요. 그 30에서 50cm라는 공간이 아주 절묘한 수치거든요. 왜 그렇죠? 높이 들면 기계 전체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게 되죠. 밸런스. 네, 지면의 장애물을 안전하게 피하면서도 장비의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고도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고도를 유지하면서 첫 번째 목적지인 성토장에 진입합니다. 여기서 흙을 퍼담아야 하는데요. 도면에 명시된 조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네, 여기가 고비죠. 앞바퀴가 진입구역에 들어선 시점부터 버켓은 바닥과 평행하게 맞춘 후 서서히 전진하면서 흙더미 속으로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기가 막힌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타이어가 공회전, 그러니까 헛돌아서도 안 되고 장비의 뒷바퀴가 지면에서 붕 떠올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수십 톤짜리 기계로 그 단단하게 굳어있는 흙더미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바퀴가 헛돌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하라니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초보자와 숙련자의 기술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일상적인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서 흙을 깊게 파내야지 하고 무작정 엑셀러레이터만 강하게 밟는 분들이 있거든요. 초보자들이 보통 그러겠죠. 하지만 흙은 생각보다 엄청난 밀도를 가진 고체 덩어리입니다. 무리한 힘으로 버켓을 밀어넣으면 전진하려는 엔진의 힘과 흙더미가 버티는 저항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꽝 부딪히는 거네요. 네, 결국 접지력을 잃은 타이어가 헛돌게 되거나 저항력을 이기지 못한 기계의 뒷부분이 지렛대의 원리처럼 번쩍 들려버린 현상이 발생하죠.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기계가 흙을 이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튕겨나가 버리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숙련자들은 붐과 버켓의 각도를 실시간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미세하게요? 네, 버킷의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흙더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면서 기계가 가진 추진력이 분산되지 않고 오롯이 지면으로 전달되도록 힘의 방향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직관적인 힘 자랑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냉철한 물리적 계산이 요구되는 순간이죠. 무작정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조항을 읽고 힘을 흘려보내는 기술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교한 컨트롤로 흙을 버킷 가득 담아냈다면 이제 흙이 쏟아지지 않게 버킷을 위로 오므린 상태로 후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고도는 60에서 90cm입니다.
네, 조금 올라갔죠. 아까 출발할 때 30에서 50cm보다 조금 더 높아졌어요. 이 상태로 기계를 뒤로 빼서 다음 목적지인 덤프장, 즉 흙을 쏟아붓는 구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후진할 때는 시야 확보나 지면의 굴곡을 고려해서 고도를 살짝 높이는 것이지만 여전히 안전 범위 내에서 통제되어야 하죠. 그리고 도착한 덤프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공간 지각 능력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도면을 보면 덤프 구역에는 나일론 줄과 얇은 지지대들이 장애물처럼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선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 한가운데에 버킷을 위치시킨 후 흙을 정확하게 쏟아내야 합니다. 건드리면 안 되죠. 흙이 지정된 구역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장애물을 툭 건드리기만 해도 안 되죠. 성공적으로 흙을 비워냈다면 다시 버킷을 초기 안전고도인 30에서 50cm로 낮추고 후진해서 맨 처음 출발했던 위치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버킷을 바닥에 완전히 평행하게 내려놓고 시동을 끄면 끝나는 거네요. 그제야 3분간의 숨막히는 미션이 끝납니다. 말로만 들어도 등골에 땀이 나는 과정입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높이를 맞추고 저항을 계산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이 모든 동작이 마치 하나의 춤처럼 물 흐르듯 이어져야 하거든요. 승처럼요. 네. 머리로 지금 몇 센티미터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조작하는 단계라면 이미 늦습니다. 조종자의 감각이 기계의 유압 시스템과 완전히 동기화되어서 반사적으로 수치를 맞춰내는 수준의 통달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30cm, 60cm 타이어 공회전 금지, 단순히 기계를 잘 다루는지 평가하기 위해 규칙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쪼개놓을 필요가 있나 하고 말이죠. 당연한 의문이죠. 하지만 저희가 실기시험지의 뒷면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이 실격 사유들을 분석해보니 이건 단순한 감점용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격 사유들을 종이 위의 글씨가 아니라 실제 건설 현장의 생생한 환경으로 치환해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진다. 네. 이건 페널티 목록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자와 동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겨놓은 생존 지침서. 이 실격이 곧 생존과 직결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예를 들어 출발 신호 후 1분 이내 출발선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장비의 바퀴가 규정된 선을 밟기만 해도 즉각 실격 처리됩니다. 자, 실제 공사 현장이라고 가정해보죠. 바닥에 그어진 선을 밟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산비탈이나 낭떠러지 작업장이라면 그 즉시 추락을 의미합니다. 낭떠러지. 좁은 시가지 공사 현장이라면 지정된 안전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작업자를 덮치거나 구조물과 충돌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끔찍하네요. 1분 내에 출발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기계의 유압과 엔진 상태를 즉각적으로 세팅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실무 대처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켓을 1.2m 이상 높이 든 채로 주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작업구역 안에서 흙을 붓기 위해 잠시 들어올리는 건 허용되지만 이동하는 경로 중간에 버켓을 1.2m 이상 들고 달리면 그 즉시 장비에서 내려서 짐을 싸야 합니다. 1.2m면 성인 가슴 정도 오는 높이인데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건가요? 그게 바로 물리학이 경고하는 가장 무서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버켓을 승용치 한 대 분량의 흙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엄청 무겁겠죠. 그 엄청난 무게의 흙을 가득 실은 강철 덩어리를 1.2m 이상 높이 치켜들고 주행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장비 전체의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됩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로더가 방향을 조금만 급하게 틀거나 지면에 있는 아주 작은 요초를 밟거나 혹은 제동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게가 앞으로 쏠려 있으니 그대로 엎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관성과 지렛대의 원리가 결합되면서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장비가 순식간에 앞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옆으로 완전히 전복되어 버립니다. 운전석에 있는 조종자에게는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죠. 진짜 무섭네요. 네, 1.2m라는 제한선은 단순히 깐깐하게 채점하려는 게 아니라 기계가 전복되지 않기 위한 물리적 생존의 마지노선입니다. 정말 아찔하네요. 이 밖에도 엔진 시동이 1회, 수동 변속기의 경우 2회 이상 꺼지면 조작 미숙으로 실격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경사면을 오르내리는 현장에서 시동이 꺼진다는 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또 흙의 양에 대한 규정도 아주 디테일합니다. 처음 흙을 펐을 때 버켓 용량의 2분의 1 이하로 담았거나
반대로 덤프 구역에 흙을 다 쏟아붓고 났는데 버켓 안에 흙이 5분의 1 이상 남아있어도 실격입니다.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작업의 효율성이랑 타이밍의 정확성을 묻는 겁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간을 제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공간 제어요? 네, 흙을 절반도 못 담았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부음과 버켓의 각도 조절에 실패해서 지면 위를 그저 겉핥기식으로 밀고 지나갔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쏟아붓고도 흙이 남았다는 건 덤프 각도를 충분히 꺾지 못했거나 쏟아내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죠. 아하. 앞서 언급하신 덤프장의 나일론 줄이나 지지대를 건드리는 행위 역시 현실 세계에서는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을 파열시키거나 건물의 임시 가설물을 무너뜨리는 대형 사고와 직결됩니다. 들을수록 이건 단순한 중장비 운전 시험이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켜내는 고도의 공간지각 능력 테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저희가 확보한 실제 훈련 현장의 영상 기록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상 깊은 경고 문구가 하나 삽입되어 있었어요. 바로 운전석에서 내려다보는 눈높이와 실제 지면에서의 높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오, 우리는 지금까지 도면을 분석하고 수치를 외우면서 시험의 규칙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30cm 띄운다, 1.2m 넘기지 않는다, 모두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달달 외웠죠. 그런데 조종자가 지상에서 거의 3m 가까이 솟아있는 운전석 계단을 밟고 올라가 조종관을 잡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의 이론과 몸이 느끼는 현실 사이에 엄청난 시각적 왜곡이 발생합니다. 시각적 왜곡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일반 승용차를 타다가 차체가 높은 대형 SUV만 타도 주차할 때 공간감이 확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네, 많이들 겪으시죠. 그런데 로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상 3m 높이, 그러니까 건물 3층 창문 높이에 앉아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30cm짜리 자를 땅에서 정확히 띄우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 보이죠, 제대로. 거대한 차체와 굵직한 프레임 때문에 생기는 짙은 사각지대, 그리고 아득한 높이 때문에 원근감 자체가 왜곡되어 버립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30cm 띄운 것 같은데 실제 밖에서 감독관이 자를 대보면 지면을 박박 긁고 있거나 허리춤까지 훌쩍 들려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 영상의 전문가들도 거듭 경고하는 겁니다. 2025년 개정판 교재의 공식들을 달달 외우고 유튜브에 올라온 1인칭 시점의 합격 요령 영상을 수백 번 반복해서 본다고 한들 그것만으로는 절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이죠. 영상만으로는 안 된다. 네, 2D 평면이나 간접적인 영상 매체로는 3D 공간 속에서 수십 톤의 쇳덩어리가 움직이는 관성과 내 몸이 느끼는 중력을 동기화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 교육기관이나 실제 현장에서 그 거대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내 눈이 착각하는 시야와 실제 현실의 오차를 좁혀나가는 절대적인 물리적 연습 시간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유튜브 화면 속에서 평화로운 배경음악과 함께 남이 조종하는 영상을 보는 것과 내가 직접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브레이크의 압력을 발끝으로 느끼는 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네요.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머리로는 완벽하게 기획하고 이해했다고 자신했는데 막상 현실이라는 흙더미에 부딪혀 보니 내 몸이나 조직이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혹은 내가 보던 시야가 현실과 너무 달라서 당황했던 그런 순간들 말이죠.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지식과 온몸으로 부딪혀 얻어내는 감각 사이의 그 멀고 먼 거리를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좁혀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분야를 마스터한다고 할 때 쓰이는 통달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일 겁니다.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의 퍼즐 조각들이 모두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친 로더 운전 기능사라는 세계는 결코 3분 동안 기계로 흙을 퍼서 옮기는 단순 노무가 아니었습니다. 네, 절대 아니죠. 그것은 수십 톤의 야수 같은 기계를 내 손과 발의 연장선처럼 다루면서 센티미터 단위의 고도 제한을 통제하고 현장의 생명과 직결된 수많은 물리적 지뢰들을 회피해야 하는 예술에 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예술. 동의합니다. 철저한 이론적 지식 위에 시야의 착각을 극복하는 육체적 감각까지 완성해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도전이었죠.
거대한 장비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해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던질 만한 생각거리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더 조종석의 그 독특한 시야 구조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위치나 직장 내의 포지션에 한번 대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일상에요? 네, 우리는 종종 나만의 운전석, 즉 나의 경험과 지위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 착각 속에서 타인의 입장이나 세상이라는 거친 지면의 높이를 함부로 오판해버리기도 하죠. 3m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거대한 장비를 안전하게 다루는 조종사가 자신이 보는 시야의 태생적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끊임없이 지면과의 영점을 조절하기 위해 고개 숙여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3m 위에 앉아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일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타인과 소통할 때 나의 눈높이와 실제 현실의 바닥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시야의 오차를 어떻게 보정하고 계신가요? 한번 고민해볼 문제죠. 혹시 나만의 높고 좁은 운전석에 갇혀 세상의 모든 흙더미를 다 안다고 자만하며 위태롭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 흥미로운 시야의 격차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기분 좋게 자극할 새롭고 놀라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